본부장님, 저희 사무실에 요즘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분위기 좋은 데로 제가 한번 스튜디오를 마련해봤습니다. 네, 저희 요즘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확 늘어나고 네. 좀 뉴스 보니까 거래량이 한 2배, 3배쯤 올해 들어서 뛰었다. 지금 부동산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아요. 6월달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7,000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파한 시점이 2020년도 12월 달이에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7,000건이라는 양이 찍힌 겁니다.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 폭등할 때도 이만큼 거래량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거래량뿐만 아니고요. 강남은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신고가를 찍었다거나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회복세를 좀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작은 무조건 강남이죠. 그러니까 이 도심을 시작해가지고 우선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곳들이 용산 지역이에요. 우리가 서울의 상급지라고 하죠. 이 마용성 일대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전고점을 거의 다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노도광, 금관구 이런 지역들도 거래가 계속 쭉 이어지면서 가격이 점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 상반기랑 지금이랑 그렇게 상황이 달라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회복되거나 반등되거나 하는 걸까요? 저희 상담 오시는 분이나 세미나 오시는 분들도 똑같이 질문하세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준비가 된 이런 가격 상승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재화 자체가 금액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다 현금으로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대출을 다 이용을 하실 거예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상승이 되어 있는 금리가 계속해서 한 2년, 3년째 이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사람이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이렇게 오른 금리에도 이제 사람들이 적응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중저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게 굉장히 또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거래량을 또 이끌어주는 요인이 됐고, 임대료들이 많이 올랐어요. 여러 가지 뭐 불안한 시장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매수세를 좀 꺼려가지고 대부분 임대로 들어갔었죠. 뭐 전세라든지 월세. 이제 그렇게 임대료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렸죠. 자,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전세 가격이 이만큼 많이 올랐어? 어차피 나 전세 대출 해야 되잖아. 근데 주담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은 전세 대출이랑 비슷하네? 가격도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임대 수요들이 매매 수요로 많이 돌아섰다는 시장 분위기도 우리가 또 반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이 아파트 투자를 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아파트 투자하기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긴 한데, 저라면은 이 아파트 투자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투자 좋죠.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 투자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금 여력대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내가 가진 자금이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아파트 투자를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뭐 서울에서도 좀 이제 외곽 지역, 입지가 좀 떨어지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든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굉장히 또 집중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지방이라든지 경기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가격이 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금은 낮추고 가격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수익률을 높은 이러한 부동산 투자를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근데 코스트를 낮추라는 건 싼 물건을 찾으라는 것 같은데, 싼 물건엔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든지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싼 물건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가 된 이런 지역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눈치가 백단인데 저평가 받을 만한 곳이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서울에는요, 많은 지역들이 있고 과거부터 서울시에서는 이 저평가된 지역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 지역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나를 보는 이미지, 이거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이겨내게 된다고 하면은 그 가격 상승률 자체는 우리가 뭐 아파트 샀을 때보다 가격이 더 많이 뛰어오르는, 제가 쉽게 저 서울에서도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청량리. 이 청량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상담할 때 그랬어요. 이게 여기 청량리 지역이 앞으로는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런 거예요. 청량리에? 그럼 뭐 좀 나쁜 시설 있지 않나요? 네. 예, 이걸 말씀하시면서 뭐 투자를 좀 이제 뭐 꺼려 하시거나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서울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청량리는
우리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호재들도 있었었는데, 단지 이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뭐 들어오는 지역은 아니었다마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청량리, 오루 PD님 같이 가보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청량리 역이 딱 보이기 시작할 때는 예전엔 역밖에 없었어요, 그냥. 지금은 하늘이 안 보입니다. 뭐 청량리 뉴타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들 가격이 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딱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펼쳐졌잖아요, 청량리에. 자, 그리고 영등포 하면은 예전 분들은 다 그런 것도 생각할 거예요. 조그만 공업사들이 우르르 몰려있고, 이제 뭐 공장들로 들어서 있고, 거기다가 또 영등포에는 그 역이 있었고, 또 주변에도 좀 이렇게 뭐 안 좋은 지역들도 있었죠. 안 좋은 시설들도 많았었고. 근데 지금 영등포의 위상은 어떤가요? 이게 서울시에서도 이 영등포를 이 부도심으로 개발하겠다. 이러한 목표 하에 과거부터 존재하고 있던 공업사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재개발로 통해 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영등포가 이 여의도의 바로 또 배후 지역으로서 주거 지역으로 입지가 많이 높아졌죠, 영등포가. 그런 만큼 마냥 저평가가 됐다 해가지고 나쁜 지역이 아니라, 이 저평가된 지역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가진 지역, 이런 지역은 투자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 지역적인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고 개발이 진행되면은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내가 그냥 일반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가격 상승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만약에 내가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서울에 있는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 저평가 지역을 찾는 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또 하나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역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이 물건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정말 개발 호재도 많고 가격 오를 수 있는 이유도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저렴하게 투자를 했어요, 저는. 근데 내가 나중에 돈 벌려면은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역을 누구도 이름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이걸 누가 사겠어요?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좀 수요도 들어와줘야 되고, 뭔가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 정도 저평가 지역까지만 딱 찾는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정말 훌륭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근데 그런 지역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가장 빠른 방법은 이제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뭐 영상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몇 가지 좀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이 저평가된 지역들 중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호재를 꼽자면은 아무래도 교통이겠죠. 부동산은 어쨌든 간에 이 자리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직주근접 부동산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직주근접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통이 있는 거잖아요. 뭐 GTX도 마찬가지고요.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GTX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만큼 이 교통 호재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호재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은 지역, 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 특히나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직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울 여의도라든지 서울 도심, 강남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 이런 지역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은 훌륭하지 않을까요? 금상첨화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 분들은 아마 찾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투자를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는 저희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상적인 투자는 부동산을 바닥에 잡고 투자하는 거죠.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게 바닥을 잡을 수 없다고 하면은 상승하는 분위기에는 탑승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내가 진짜 이 저평가된 지역에 한번 탑승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확실하게 부동산 컨설팅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부를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잘생긴 부동산 서본이었습니다. 오피디, 여기 근데 스튜디오 되게 좋지 않아요? 좀 고급스럽네요. 우리 앞으로 계속 여기서 찍을까? 그 저평가 지역 찾아 이제